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인적 쇄신 문제가 있습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원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에게 전화와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조경태 의원 16.8%, 김문수 전 대선 후보 13.3%, 한동훈 전 대표 11.1%, 안철수 의원 10.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수치 이제 좀 보셨을 텐데요.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네. 그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우리 당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저 조경태에게 네.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하고 확실한 네. 그런 혁신을 좀 해달라. 특히 기득권이나 계파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국민과 원칙을 보고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득권 계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 확실한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뭐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8.5%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해는 되는 게 지금 당권 경쟁 뭐 후보 등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다는 응답도 뭐 30% 나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아마도 그 수치 역시도 네. 우리 당이 좀 누가 더 변화를 시키고 혁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우리 당이 지금 10%대의 지지율로 떨어진 것은 네. 온건 보수와 중도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더 많이 지지율이 하락한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회복 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당대표를 나오게 된 또 저에게 당대표를 나오도록 한 국민들은 이러한 절박함이 저를 부른 거고 또 저 역시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통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비상계엄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을 우리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이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데도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우리 당내에 있는 그 일부 강성 친윤 지지 세력들 또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이분들이 스스로들이 좀 패족이라고 칭하면서 뒤로 이선으로 후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봤을 때는 저 정당은 변하지 않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국민의 짐의 형태로 되었다가 지금 국민과 맞서 싸우는 국민의 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됐습니까? 네, 적으로 느낄 정도로 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혐오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이 상황을 그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네. 바로 그러면 전애들이 제발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혁신위를 만들어서 인적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인적쇄신, 인적청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 이게 4명을 콕 집어서 거취를 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을 과거와 단절에 이제 저항했고 그다음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었다 이 이유를 밝히면서 그 4명의 의원은 거취를 정하라. 자,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한 부분까지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다만 거기서 몇 분이 주요 인사 중에 몇 분이 더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요구한 거는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좀 더 네.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왜 이분들은 왜 빠졌을까라고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왕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발언한 것이 1차라면은 예. 2차 발언에는 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를 제가 요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과거의 단절에 상당히 저항했다 그래서 그 거취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그 어떻게 요구하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는 그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또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받아들이면 더 좋고요. 근데 혹시 이게 당에 이게 먹히지는 않으면서 당에 막 갈등만 너무 뭐 초래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작용이 커질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이 네.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차기 지도부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마 누가 과연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적임자인가, 혁신의 네. 적임자인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윤희숙 그 위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김용태 네. 전 혁신 비대위원장의 어떤 5가지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는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다 더 강범위하게 인적 청산 대상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저는 이 작업을 해서 인적 청산을 해낼 때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희숙 혁신위가 있긴 한데 그 기간도 되게 짧아 보이고 어차피 지금 한 달 있으면은 당 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당 대표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립을 쥐고 혁신은 결국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도 오롯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혁신안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예. 거기서 특검보다도 더 빠르게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툭 던져놓듯이 안 되면 또 갈등 생기고 거기서 말고 하는 그런 국민들을 기만하는 네. 국민을 속이는 그런 가짜 혁신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통해서 거의 당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만이 네. 온건한 지금 우리 당을 떠나고 있는 주요 어떤 분들은 온건 보수 분들과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제대로 된 인적 청산, 인적 쇄신만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보수를 통합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적 쇄신만이 인적 청산만이 보수를 재건하는 지름길이고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 가장 걱정은 과연 그거를 돌파할 때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들은 대부분 의원이 될 텐데 뭐 총선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 어떤 방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과거에 15대 때 보면은 그 국민회의가 75석입니까? 70몇 석 가지고도 네네. 대등한 그 여야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47석을 가지고도 결국은 그 다음 총선에서 152석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석수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의석수가 조금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에 부합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7석의 뭐 10몇 %의 지지율보다도 네. 그걸 조금 인적 청산을 통해서 물론 그 의원 수의 규모는 좀 줄어들지만은 네. 여당과의 대등한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미래의 입장에서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청산해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방법론이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위원회를 꾸려서 네. 그 인적 쇄신위원회에서 상중하 3단계의 어떤 인적 처벌을 처리를 해야 될 네. 그런 등급을 매겨서 정말 그 중적으로 제명이나 출당이나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그 주작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네. 적극적으로 그 윤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그분들을 청산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공정하게 인적 청산을 해 나간다면은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의원들을 보고 자꾸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보고 결정하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죠. 네네. 저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의원들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국민을 보고 또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을 보고 이거는 인적 쇄신을 해야지 유효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조경태만이 네네.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분들 역시도 훌륭한 생각이다. 그분들도 저는 대표 차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하튼 뭐 의총에서 뭐 결정하려 그러면 그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그 평가위원회,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등급을 정하고 거기서 결정을 이건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니까 그냥 당대표 직관으로 이 사람 안 돼가 아니라 거기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적쇄신위원회를 네. 이제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특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네. 정강스카와 같이 이것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 공약 가운데 하나로 산업부 유관기관에 대구 경북 이전 걸었습니다. 자, 산업부가 대구 경북으로 이전해야 된다. 어떻게 좀 이유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 우리 조국 근대화의 저는 본산지입니다. 네. 근데 대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의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구은행하고 대구시청이거든요. 네. 이게 산업이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 이거는 헌법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균형 발전적인 그런 시각에서 봐도 저는 그 대구 경북의 산업을 다시 일자리를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산업 부산이 지금 올해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도록 좀 되어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부산의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은 부산, 경남, 울산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양수산 산업이 상당히 좀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도 저는 그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주 전남 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특히 강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중심 도시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를 그쪽으로 좀 유치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문의만 국가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네. 그리고 대구, 경북, 또 호남 지역 이런 쪽에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도 저는 부합한 네.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이제 조경태 의원님 부산 지역구 저 지역구 의원이고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아마 부산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제가 네네. 예, 요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 그래도 불리한 야당에 더더욱 참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야당이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저는 여당이라고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예.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요.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네. 잘하고 있는 정책이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네네. 또 야당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저 해수부 이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지역 수원 사업을 풀어 나가면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야당은 지금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한다 해가지고 네. 그게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네네. 산업들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처 하나 옮긴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뭐 특별하게 발전하거나 뭐 그런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우리가 빨리 연내에 통과시켜서 부산 시민들에게 산업 해수부 이전보다도 더 큰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그 위기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흘째입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청문회는 유례없는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야당으로서 조금 더 현장을 누비고 발로 누벼가지고 직접 발굴하는 이런 게 좀 파이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이번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또 인사가 잘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국민들 그 눈에 눈살이 좀 찌푸리는 그런 후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여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굳이 이걸 100점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낙마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직을 수행하기 있어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질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마 이제 이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교육부 장관 역시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한다는 것은 그는 교육자로서 좀 자격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저는 그런 자격이 좀 미흡하다 이래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크게 국민들의 논란이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자, 의원님 제가 호우 경보 하나만 짧게 알려드리고 질문 이어갈게요. 오늘 저녁 6시 경기도 평택시에 호우 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차량 운행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이어갈게요.
자, 조경태 의원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자, 전 정권에서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보시기에 송미령 장관 유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의 표현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을 때 표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 장관을 물론 그 추천은 했겠지만 굳이 장관을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표현 자체가 너무 철학이 빨리 바뀌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인사권자의 어떤 책임 하에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저는 그 본인 스스로가 이 전혀 다른 색깔, 즉 네. 윤석열 정부 때의 농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유임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네.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은기에 제가 이재명 정부에 꼭 그 고언을 한다면은 네. 중원에 보면 훌륭한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논문 표절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하고 또 소신껏 농정을 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좀 좋은 인재를 찾아서 저는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꼭 굳이 전리품 나눠주듯이 장관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든지 예.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능력자들을 저는 중원에 네. 있는 널린 그런 인재들을 좀 잘 찾아서 또 인사 검증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가지고 네. 한다면은 이런 저런 논란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통상 현안 핵심 의제로 농축산물 문제가 최근에 떠올랐습니다. 당장 소고기 과일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미국의 입장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 식량 주권과 연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요구할 것은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식량 주권을 사수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이라는 것을 네. 잘 홍보한다면 알린다면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는 여러 쟁점 법안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3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소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상임위원장당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 다녀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야당은 이게 과연 협치냐 이렇게 반발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다수당이 그동안에 부려왔던 행포 이것은 민주당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 그때도 다수당의 행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소수당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좀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좀 신사다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다수당이 된 것은 또 국민의 또 뜻이기는 하지만 네. 또 소수당의 어떤 이제만은 야당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의 어떤 문화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 실종된 그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 나가는 네. 정치를 복원시켜 나가는 그런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또 미래 세대를 또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합니다. 정치 보건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뭐 다음 달쯤이면 그 당대표 전당대회 열릴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님이 반드시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그만큼 네. 우리 당은 거의 해체 수준의 그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명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정통 보수를 복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